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프로테니스 선수협회 PTPA가 최근 남녀 테니스 투어와 테니스 연맹, 테니스 청렴기구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죠. PTPA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20년 조코비치와 포스피실의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애초 ATP에는 선수위원회가 있는데요. 한때 조코비치가 회장, 포스피실이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ATP의 의사결정 구조에 선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느껴 위원직을 사임한 뒤 새로 단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설립 목표는 ATP, WTA 대회 규정과 상금 등 선수 복지와 연결되는 사항에 공평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선수 권익을 지키고 더 큰 발언권을 확보한다는 거였습니다. 즉 그동안 없던 선수 노조가 만들어진 건데요. 당시 조코비치는 페더러와 나달에게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두 선수는 선수 권익을 보호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분열보다는 단결할 때라며 거절했습니다. 도미니크 팀, 앤디 머레이 등도 ATP 운영에 딱히 불만이 없는데 새로운 단체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냈었는데요. 즈베레프, 알리아심은 설립 취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체는 조코비치를 필두로 후르카츠, 이스너, 자베르, 바도사 등으로 우선 출범했습니다. ATP와 WTA는 곧장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테니스 단체에 소속된 선수는 선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고 PTPA는 남녀 테니스 투어와 공존할 수도 없다며 적대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는데 결과적으로 그동안 PTPA 활동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주로 투어에 생계를 의존하는 하위 랭커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도 ATP나 WTA에게 별다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권한이 전혀 없고 자연스레 투어 변화나 선수들의 추가 참여도 거의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반독점 소송 제기로 5년 만에 다시 큰 주목을 받은 건데요. 소송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ATP와 WTA가 상금 제한과 같은 가격 담합으로 선수들의 수입 상승을 의도적으로 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최 측이 상금을 올리고 싶어 해도 남녀 협회가 이걸 막았다는 건데요. 또 투어에서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ATP, WTA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하고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계를 받는데 이는 선수들에 대한 명백한 법적 권리 침해이자 압박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랭킹 시스템인데요. 현재 랭킹 포인트는 ATP와 WTA가 승인한 대회에서만 얻을 수 있어서 선수들이 외부 대회에 참여할 수 없고 새로운 리그 설립도 사실상 봉쇄됐다며 이는 선수들의 선택권과 상금 확장을 제어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ATP와 WTA가 추진한 대회 확장 정책 등이 선수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시즌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만들어서 선수 건강과 커리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투어 스케줄이나 상금 분배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죠. 그래서 외연상 납득 가능한 주장들처럼 보이는데 반응이 마냥 좋진 않습니다. 우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선수는 12명입니다. 참여 인원도 적지만 원고 명단에는 포스피실과 키리오스, 오펠카, 키르스테아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애초 조코비치도 초안까지는 이름을 올렸지만 막판에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PTPH 변호사는 조코비치까지 이름을 올리면 조코비치에게만 이목이 너무 쏠릴 걸로 봤고 다른 선수들이 연합해 주도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해 조코비치 이름은 뺀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코비치는 자신의 이름을 올리진 않았으나 소송에 함께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어찌됐든 이름이 빠지면서 순식간에 대표성이나 상징성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선수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트래시 토크를 자주 하고 불필요한 언쟁과 갈등도 자주 일으켰던 선수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힘을 실어줄 톱랭커가 없고 현역이 아닌 선수들까지 있었는데요. PTPA도 이를 의식했는지 250명 넘는 선수들에게 자문과 동의를 구했고 여기엔 상위 22 선수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톱랭커들은 금시초문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여자 세계 1위 사발렌카와 남자 세계 3위 알카라스가 최근 마이애미 오픈 기자회견에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힌 건데요. 문제는 PTPA가 만든 163페이지 분량의 소송장에 알카라스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알카라스, 시비용테크, 코코고프가 투어 스케줄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세 사람의 인터뷰, 기자회견 문구를 인용한 건데요. 알카라스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며 그 소송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별도의 절차도 없이 내가 한 말을 소송에 가져다 쓴 부분은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소송장에는 설득력이 낮은 이른바 뇌절 주장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그 예로 규모나 구조 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NBA나 다른 스포츠 리그들의 수입 분배 상황을 끌어와 상금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더욱이 이벤트 경기를 자주 열어 랭킹 포인트를 주고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초반 탈락한 선수들을 위해 그 대회 2주차에는 다른 대회나 이벤트 경기를 열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단식 16강부터 시작되는 주에 과연 초기 탈락 선수들의 대회 참가나 이벤트 경기가 주목받고 상금 증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벤트 경기 혜택을 받은 선수로 홀거 루네를 들었는데요. 지난해 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이벤트 대회 식스킹스 슬램 당시 루네는 유일하게 메이저 우승자도 아니었고 10위권 박 선수였음에도 참가해 높은 수익과 경험치를 올렸다고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주장과 예시가 다소 맞지 않을 뿐더러 선수 권익을 위한다는 단체가 정작 선수에게 차별적인 문구를 적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PTPA CEO인 아마드 나사르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루이비통과 구찌가 테니스 라켓 가방을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코트 입장 때 들어달라는 광고 제안을 한다면 투어 규정상 명품 브랜드는 테니스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절해야 한다는 것도 불공정의 예로 들었는데요. 전례가 없는 다소 과도한 가정이고 되려 일반 명품 가방은 선수들이 코트에 잘 갖고 들어온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선수 명단 그리고 다소 설득력이 낮은 주장들을 본 팬들은 단체를 비꼬는 등 반응은 대체로 좋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 1위 앤디 로딕도 동공지진이 시게 온 듯한 사진으로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이번 소송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어떤 문구는 상당히 강경한데 변호인들이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용어를 잘 선택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ATP와 WTA는 따로 성명까지 내고 근거 없는 법적 대응이자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방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PTPA를 향해 혁신과 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열과 분쟁을 선택해왔다며 5년 동안 의미 있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팬들은 투어와 연맹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중추적인 역할에 PTPA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중론인데요. 다만 일부 대회 주최자들은 ATP에 PTPA와 대화하라며 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임스 킨 변호사는 과거 NBA에서 자유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을 이긴 적도 있어서 과연 테니스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PTPA가 저변을 넓히고 투어도 변곡점을 맞는 계기가 되겠지만 만약 질 경우 조코비치의 은퇴 시점과 맞물려 PTPA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테니스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마냥 호의적인 반응은 얻지 못한 PTPA.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